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캐논 최신 미러리스 카메라 EOS M6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EOS M6는 EOS M5 2016년 하반기에 나왔죠. 이 카메라의 자매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왼쪽에 달려있던 다이얼이 사라지고 내장 플래시가 생겼다는 점, EVF,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식 뷰파인더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무게는요,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만 장착했을 때 390g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카메라가 바로 EOS 100D입니다. 두께, 부피, 크기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병통을 빼서 촬영 가능한 형태로 빼놔도 길이도 그렇고 무게, 부피에서 특히 이렇게 무게와 부피를 줄였을 때 큰 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무언가를 찍어야 할 때 손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원 렌즈입니다. 55, 200 망원 렌즈인데요, 멀리 있는 거를 당겨서 찍는다고 할 때도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보다 가볍고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EVF, 전자식 뷰파인더가 활약할 그런 장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저만 해도 이 DSLR 카메라는 뷰파인더를 보기 마련인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을 하면서 바로바로 셔터를 누르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강한 환경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환경 이외에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그렇게 써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바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180도로 셀피 촬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린 다음에 다시 아래로 45도, 위로 180도 올라갑니다. 내장되어 있는 센서 APS-C, 흔히들 이야기하는 크롭바디 DSLR 카메라, 혹은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여러 미러리스 카메라와 똑같은 사이즈의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화소수는 2420만 화소. 중요한 것은 센서뿐만 아니라 화상 처리 엔진이 디직7이라는 겁니다. 올해 시장에 출시된 파워샷 G9X 마크2에도 내장이 되어 있고, 최신 DSLR 카메라에도 똑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가장 최신 영상 처리 엔진입니다. 낮은 감도,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ISO 감도를 최대한 내려서 찍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글자글한 노이즈를 굉장히 낮춰주고, 역광이나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찍는 환경에서 보다 보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연사 속도가 초당 최대 9장을 찍을 수 있고요, 연속으로 연사를 했을 때 최대 20장 이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카메라이고, 최대 20장 가까이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면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한 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듀얼 픽셀 CMOS 오토포커스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점을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셔터를 누르면 비교적 원하는 곳에서 초점을 잘 잡아준다는 거.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전체 영역의 거의 한 85%, 90% 이상 됩니다. 새롭게 생긴 부드러운 존 AF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충 이 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터치를 이용해서 갖다 놓고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잡히는 구조죠. 이렇게요. 다른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연하게 오토포커스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데 애로사항이 한결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자, 사실 렌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EOS M6와 함께 판매되는 번들 렌즈 킷은 보시다시피 EFM 1545 3.5에 6.3 손떨림 억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표준 모터가 장착된 이 렌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렌즈 가지고도 아마 카메라에 수명이 닿을 때까지 어지간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캐논 EFM 렌즈가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약간 수가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단렌즈, 옆에 있는 사람
잘 찍어주기 좋은 렌즈. 하지만 우리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렌즈 쓸 일이 없겠죠. 22mm 렌즈, 그리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기 좋은 55-200 망원 렌즈.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렌즈들은 일단 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로는 만족 못하겠어요. 렌즈가 집에 보니까는 나 기존에 쓰던 렌즈들인데 이거 어떻게 쓰죠? 해답은 EFM 어댑터를 끼워주면 됩니다. 이 렌즈 어댑터를 이용하면요, 크롭바디용 EFS 렌즈 18135 렌즈인데요, 이 EFS 렌즈,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용 EF 렌즈, 심지어 빨간 링 둘러진, 이왕이면 한번 비싼 렌즈 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점에 끼우고요, 빨간 점에 끼우고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준 다음에 바디와 하얀 점에 맞게 끼워서 돌려주면 장착 끝납니다. 알아서 인식이 되고요. 그냥 기존 렌즈를 쓰던 것과 똑같이 줌링을 돌리거나 초점을 조절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캐논 렌즈 길이는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작은 왼쪽에 있는 다이얼이, 모드 다이얼이 사라지고 이 오른쪽에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돌아가지 않게 마찰력이 있는 편이고요. 앞쪽에 있는 링으로 줄이개 값을 조절하고요. 뒤에 있는 노출 조절 다이얼, 밑에 있는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ISO 감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펑션 버튼이 여기 있고요. LCD 모니터를 이렇게 켠 상태에서 모니터에 켜진 화면을 보고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서 셔터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자, 모니터가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터리 소모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약 800장 가까이 찍었는데요. 전원을 넣고 나서 배터리가 모자라다고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과연 몇 장을 찍었나를 세보니까 250장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속 촬영을 한 과정에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기도 했을 것이고, 항상 모니터를 보고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면서 수시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여행지나 이런 데에서 5분에 한 번 혹은 10분에 두세 장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면은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자 보이세요? 마이크 단자와 마이크로 USB 5핀 단자가 보이는데요. 보통 다른 카메라들은 충전기와 연결된 USB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이 되죠. 그래서 저도 야 신난다 하고 꽂았는데 충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데 쓰는 단자냐면요, PC나 혹은 포토 프린터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통신 전용 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해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이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하면 반드시 추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OS M6는요, 포지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물론 처음 사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인데, 렌즈 어댑터, EF, EFM,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캐논 DSLR 카메라용 렌즈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아니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외장 플래시, 이런 어댑터를 활용하면서 DSLR 카메라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그리고 1인치 카메라도 좋은데 나는 렌즈를 좀 바꿔 끼웠으면 좋겠다, 이런 카메라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EOS M6 바디만 구입할 경우에는 80만 8천원, 이 렌즈가 포함된 번들 킷은 99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22mm 렌즈는 이것은 별매입니다. 자, 지금까지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EOS M6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권봉석이고요. 보다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